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3절 마지막 태정태세 문단세입니다. 태정태세 문단세는 조선시대 전기의 태정태세 문단세 7명의 왕을 가리킵니다. 먼저 태조입니다. 태조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말하는데요. 이성계는 고려 말 신흥무인 세력으로서 권력을 차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신흥무인 세력은 홍건적과 왜구에 맞서서 싸우면서 이들을 무찌르면서 이제 권력을 갖게 된 사람들인데요. 이 이성계는 정도전이라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준비를 해요. 명의 천령이를 설치하겠다고 지난 영상에서 이제 최영 장군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명의 천령이 설치에 반대해서 요동정벌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요동을 정벌하려고 위화도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성계는 요동 정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요동 정벌을 하자는 거는 왕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절을 하면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에서는 왜 계속 공격 안 하냐고, 조정에서는 빨리 공격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이제 이성계가 크나큰 결심을 하게 돼요. 이성계는 이전부터 계속 요동정벌에 반대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했었어요. 당시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악교도 끊어질 거고, 그리고 막 전염병도 돌 거고 안 좋다. 그리고 농사 기간에 전투를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다. 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하나, 여기에 군대 전투하느라고 군대를 집중시키면 이 다른 쪽은 그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중이 덜 되잖아요. 그래서 방비가 허술해지기 때문에 왜구가 침입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요동 정벌에 반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조정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성계가 크나큰 결심을 내립니다. 바로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가자라는 거죠. 근데 이 군인이 자신의 군대를 돌려서 수도로 들어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반란이에요. 여기서 성공을 하면 좋지만 실패를 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그 당시로 치면은 그 가족들까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성계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일을 시행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위화도 해군이고요. 개경으로 돌아와서 다 쓸어버린 다음에 권력을 차지한 이성계는 왕도 자기가 맘대로 폐위시키고 새롭게 마지막 왕인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을 세웁니다. 허수아비처럼 그냥 세워놨던 거예요. 왕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바로 또 왕을 가져가기도 여론도 좋지 않고 하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정도전과 함께 조금씩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개혁들을 실시하는데, 그 중 하나가 과전법이라고 하는 개혁입니다. 이 과전법은 기존에 이제 권문세족들이 땅을 좀 비정상적으로 늘리고 하면서 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의 땅을 모조리 다 빼앗고 수조권, 그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 수조권을 다시 분배한 게 과전법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권문세족들의 그런 세를 좀 꺾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서 새로운 나라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수도도 새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였습니다. 한양이 어떻게 결정이 된 거냐면, 고려는 이제 풍수지리에 따라서 그 이전부터 이 한양 지역을 좀 중시했어요. 그래서 남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남경 길지설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돌 만큼 이 지역을 좀 중요하게 여겼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천도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왕조의 새로운 궁궐이었던 경복궁을 이제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 국사를 지어서 조선 건국을 정당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었는데 불만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생겼어요. 바로 이방원입니다. 왜 불만을 가졌냐면 자신이 조선 건국에 큰 공이 있는데 그것만큼 자기가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막내를 세자로 책봉을 해버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정도전은 사망을 하게 되고 자신의 막내 동생도 이때 이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아들들 간의 그런 권력 다툼에 의해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이제 일어난 거잖아요. 이성계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다음에 이제 정종이 왕이 됐는데 이방원이 바로 왕이 된 건 아니고 자기 형한테 이제 자리를 줘서 정종이 2대 왕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성계가 함흥으로 떠나요. 한양을 떠나서 함흥으로 가서 그 꼴 안 보겠다고 해서 함흥으로 간 거거든요. 이때 이방원이 이제 아버지니까 이제 죄송하다고 차사를 보내요. 근데 그 차사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함흥차사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정종이 이제 2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한양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한양은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원래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으로 다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기 동생이었던 이방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왕 안 하겠다고 하고 이제 물려줍니다. 3대 왕으로 이제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태종입니다. 이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를 하는데 먼저 이제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을 모두 다 혁파를 했고요. 그리고 육조직계제라는 걸 실시를 해요. 육조직계제란 무엇이냐? 원래 이제 당시 조선에는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의정부가 있었어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있던 의정부가 있었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던 육조가 있었어요. 원래 이제 일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육조에서 일을 하면 이게 의정부로 보고가 넘어가고 이 의정부에서 왕으로 보고하는 요렇게 보고하는 체제였는데 요거를 의정부를 빼버리고 육조에서 바로 왕에게 보고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왕권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려 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초기잖아요. 그래서 초기의 왕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도 제대로 거둘 수가 있고 또 역을 부과할 때도 좀 제대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현재 몇 명이 있고 뭐 어디에 몇 명이 살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호패법이라는 것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양인 남자들은 자신의 신분증처럼 해서 호패를 가지고 다녔어야 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실시한 게 신문고 제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신문고,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건의를 할 수 있는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북을 울려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게 하는 신문고 제도를 이때 처음 실시를 했는데 잘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태종의 아들이었던 세종입니다. 세종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이순신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을 창제하신 분인데요. 이 한글을 거의 혼자서 다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한글은 우리 여기
안에 목구멍이랑 입 모양을 통해서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래서 더 알아보기도 쉽고 배우기도 훨씬 더 수월했다고 해요. 백성들이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글자를 못 배우고 있었는데, 이 훈민정음 창제로 인해서 조금 더 쉽게 글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수준이 높아져서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화가 또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은 아버지였던 태종과 다르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해요. 아까 태종 때는 육조에서 바로 왕으로 보고하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 세종은 중간에 의정부에게 보고를 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금 조세 방법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게 바로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 해에 작황 수준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풍년인지 흉년인지, 그리고 그 땅이 비옥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 땅의 비옥도를 조사를 해서 또 그 비옥도에 따라서 그 세금 걷는 거를 차등을 둔 거를 말해요. 이 공법이라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 이 공법을 실시할 때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을 해서 실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집현전을 확대 개편을 했고, 이 집현전에서 세자의 교육도 맡게 하는 정치적인 기능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인데요. 문종은 몸이 약해서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게 업적이 막 다른 왕들처럼 이만큼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이제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를 편찬한 업적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역사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 문종의 아들 단종 때는 정말로 더 없어요. 왜냐하면 삼촌이었던 세조에 의해서 단종이 폐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다음 왕인 세조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왕권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반란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반발을 누르고 자기가 강력한 왕권을 좀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다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왕과 신하가 토론을 하던 경연이라는 제도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종친들이나 외척 세력들을 등용하기도 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좀 실시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세조는 이렇게 안 좋은 업적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직전법 실시나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다라는 좋은 업적도 있습니다. 직전법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는 수주권을 그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들한테도 줬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땅이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법은 현재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만 수주권을 지급한 걸 말하고요. 경국대전은 국가의 법을 정리한 법전을 말해요. 그래서 이 조선이 건국되고 초기인 만큼 법을 더 체계화시켜서 정리할 필요를 느껴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조는 자기가 피를 보면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훗날 이거를 좀 많이 후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좀 참회하는 마음으로 불교에 좀 빠지게 되어서 숭불 정책들도 펼쳤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태정태세 문단세였고요. 3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